첫 번째는 뭐냐면 퍼널 허브입니다. 러셀 브랜슨이 이제 이런 브랜드 팀과 직접 대응팀, 제가 그런 설명을 한번 드렸잖아요. 러셀 브랜슨이 마케팅 설계자를 책을 쓸 때 러셀 브랜슨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은 DRM이라고 해서 다이렉트 리스폰스 마케팅이라고 그래서 직접 반응 마케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로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했냐면은 오프라인 공간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뭐 1시간에서 90분 동안 강의를 거기서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더 고가의 강의를 직접 사람들이 바로 뒷자리 가서 바로 사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직접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강의를 하는 방식을 통해서 고객을 업세일 시키는 그런 형태의 강의를 집중적으로 했었습니다. 바로 그런 오프라인 강의를 러셀 브랜슨이 배웠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러셀 브랜슨은 오프라인에 하던 방식을 온라인에 도입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DRM, 다이렉트 리스폰스 마케팅을 온라인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커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깨닫게 됐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마케팅 방식이 대부분 뭐냐면 직접 대응 방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직접 대응 방식을 통해서 광고비를 뭐 구매 전환을 일으키게 하는 광고비를 추적할 수 있는 이런 프로세스에 어, 집중했던 겁니다. 그래서 회사 내 브랜드 팀과 직접 대응팀이 있었다면 직접 대응팀에 보다 집중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제 이런 과정을 속에서 랜딩 페이지를 만들고 직접 반응 대응팀을 통해서 마케팅을 하면서 어떤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면은 물건은 사람들이 구매를 했는데 구매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런 문제에 봉착을 한 거예요. 자, 우리가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서 그 고객들한테 업셀 크로스를 통해서 크로징을 시켰는데 그렇게 한번 물건 산 사람들이 재구매를 하기 위해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상황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자, 더군다나 그렇게 고객을 유입되기 위해서 다양한 광고를 집행을 해가지고 랜딩 페이지를 오게 만들었는데 구글 슬램이 발생. 슬램이라는 걸 그때 한번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구글이 알고리즘을 바꾸고 해서 어제까지 1위가 돼 있었던 키워드가 한순간 사라지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슬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구글의 광고비를 일정 정도 그런 이야기가 앞에도 나오죠. 구글의 처음 러셀 브랜슨이 코너를 설계해서 감자총을 만들어서 10불의 광고를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10불의 광고비는 안 되고 50불을 넣어야 노출되는 상황 같은, 이런 상황과 똑같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10불로 집행하던 광고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는 이런 광고가 사라져버리는 이런 상황을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광고비가 올라서 광고 말고 다른 방식을 통해서 고객을 유입하는 대안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이렇게 보도자료를 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언론사들의 이렇게 보도자료를 써서 그 보도자료에 노출이 됨으로 인해서 그 트래픽을 타고 내 랜딩 페이지로 오게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거. 바로 이런 방법이 되게 중요한 검색 엔진 최적화 방법인데 그런 방법을 통해서 광고비를 쓰지 않고 내 트래픽을 오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는데 이런 걸 위해서 러셀 브랜슨은 드림백 전략을 통해 가지고 이미 그를 홍보할 수 있는 사이트를 다 확보를 해둔 거예요. 근데 우리 랜딩 페이지로 그 트래픽을 보도자료를 통해서 만들고자 했는데 보도자료를 보냈더니 100%가 다 거부를 당한 거예요. 왜 그런지 원인을 파악을 해보니까 어? 그 랜딩 페이지는 러셀 브랜슨이 만든 랜딩 페이지는 왠지 홈페이지가 일반적으로 보는 홈페이지가 아니라 이거는 왠지 무슨 광고 페이지 같고 심하게 이야기하면 이건 좀 사기치는 페이지 같아요 라는 반응이 돌아온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랜딩 페이지는 그렇잖아요. 거긴 딱 선택할 수 있는 게 제한이 되고 선택하거나 아니면 말거나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홈페이지를 봐왔던 사람들에게는 이 페이지는 도대체 뭐지?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그죠? 과연 이 페이지에 내가 링크를 걸어줘도, 내 기사에게 링크를 걸어줘도 될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된 거죠. 자, 이제 러셀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자, 직접 대응팀을 통해서 바로 고객의 행동을 끌어내는 데를 성공했지만, 즉, 목욕물을 버리려다 브랜드라는 아기까지 함께 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즉, 랜딩페이지 하나가 고객을 직접적으로 그 랜딩페이지를 오게 만들어서 물건을 사도록 만들었지만, 그 물건을 샀던 고객들이 다시 방문하게 하거나,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 검색했던 사람들이 다시 나의 브랜드로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브랜딩에 대한 것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주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런 이야기 하게 되는 거예요. 마케팅 설계자는 직접 대응을 하면서 쌓아올린 나의 토대를 기반을 하고 있고, 브랜드 설계자는 스토리텔링과 연을 통해서 고객의 구매 전환을 끌어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마케팅에서는 바로 이런 직접 대응 마케팅과 브랜드 마케팅이 필수적으로 동시에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왼쪽에 보이는 것이 랜딩 페이지인 거죠. 헤드라인이 있고 이게 바로 이메일과 제출하도록 하는 리드를 생성하는 것들, 그죠? 바로 이런 랜딩 페이지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던 랜딩 페이지와 다른 것들인데, 여기는 이제 퍼널 허브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외관상으로 보기에는 이게 뭐 일반 홈페이지하고 똑같을 것 같죠. 뭐 선언문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핵심 상품도 있고, 뭐 소셜도 있고, 퍼널도 있고, 이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홈페이지는 뭐냐 하면은, 홈페이지 안에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 마치 홈페이지를 브로셔처럼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 회사를 소개하는 항목을 만들어서 거기에 상품도 소개하고, 제품, 저기에 뭐, 우리 회사의 특장점도 소개하고, 우리 회사 기술도 소개하는, 이런 거를 일반적으로 홈페이지가 구성하는 방식이었던 거죠. 근데 여기 퍼널 허브는 뭐냐 하면은, 바로 개별화되어 있는 퍼널들 있죠. 랜딩 페이지를 한 곳에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퍼널 1, 2, 3, 4 우리가 다양한 목적을 통해서 퍼널을 만들었는데, 그 퍼널에 썸네일들을 만들고 거기에 퍼널로 연결되는 링크들을 연결해서 그 퍼널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퍼널만 모아놓은 게 아니라, 자, 홈페이지하고 랜딩페이지 차이점이 뭐냐면, 홈페이지는 클릭하면 그냥 알아서 정보를 읽고 난 다음에 회원가입 정도가 있는 거지만, 우리 퍼널의 차이는 뭐가 있어요? 퍼널 하나하나마다 목적이 명확하죠. 고객들한테 리드를 생성하게 하거나, 아니면 또 후속 퍼널을 통해서, 그죠? 고객의 관계를 만들거나, 아니면 후속 퍼널 가기 전에 뭐 범퍼업을 통해서 가볍게 고객이 구매 제한을 하거나, 그다음 오토 제한을 하거나, 이런 고객을 뭔가 구매 전환을 끌고 나가기 위한 철저한 프로세스와 목적들이 설계되어 있는 게 퍼널이잖아요. 그죠? 근데 일반적인 홈페이지에서는 그냥 와서 고객이 정보를 보고 그냥 이탈하거나, 아니면 다른 메뉴를 눌러서 보거나, 이런 행위를 하도록 하는 거죠. 구매 행위를, 그 사이트의 어떤 그런 어떤 내비게이션 하는 행위를. 하지만 이 퍼널 허브에 있는 퍼널은 뭐다? 그 퍼널을 클릭하면 쭉 퍼널에 설계되어 있는 대로 고객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하나하나가 독립되어 있는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 것들이 모여져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한 우리가 다양하게 컨텐츠를 발행했던 유튜브, 인스타, 그죠? 페이스북 같은 다양한 이런 어떤 정보들도 한 곳에 모아둬서, 여기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런 다양한 걸 통해서 고객이 어떤 경험을 갖게 만들고, 그 다음에 회사의 어떤 정보나 가치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요소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사이트가 바로 퍼널 허브 사이트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퍼널 허브를 클릭하면은 링크 내부의 사람들이 시작 플런을 안내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퍼널 허브를 만들어서 보도자를 보냈더니, 보도자료가 특히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또 여기에 퍼널 허브에 있는 것 자체가 구글 검색 엔진에 노출이 되면서, 그죠? 또 중요한 키워드를 검색하게 되면 이 퍼널 허브가 노출되면서, 상위를 노출되면서 바로 트래픽이 발생되기 시작을 한 거죠. 바로 이러한 목적으로 퍼널 허브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퍼널 허브를 이야기하면서 그림자 퍼널이라는 개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림자 퍼널이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한 어떤 개념인데, 바로 러셀 브런슨이 퍼널 마케팅, 다이렉트 마케팅을 하면서 놓쳤던 부분이 바로 뭐냐면 이 그림자 퍼널을 놓쳤던 거라는 거죠. 즉, 지금까지는 뭐냐면 단일한 퍼널들은 광고를 제시하거나, 그죠? 그 다음에 퍼널로 유입이 된 다음에 그 중에 핫한 고객들에게 차가운 고객을 핫하게 만들어서 바로 구매 제한을 하는 형태의 것들의 퍼널들이 대부분이 유형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사실 이 퍼널로 들어와서 실제로 구매하는 사람들이 살 준비가 되어 있고 실제 구매하는 퍼센테이지가 그리 높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처음부터 살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했느냐? 일반 퍼널에서는 그냥 그 나머지 사람들을 대비하는, 그 나머지 사람들이 행동하는 그 그림자 퍼널들을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대부분 그냥 구매할 거라는 과정 하에서 진행되지만, 그냥
왔다가 떠나가는 고객들이 더 많은 거죠. 예를 들어서 48만 5천 달러의 어떤 수익을 올려오기 위해서 광고비를 썼는데 그 48만 5천 달러를 써서 실질적으로 구매하지 않은 많은 고객들이 어떻게 보면 그 퍼널을 타고 다른 검색을 하면서 어떻게 경쟁사의 검색을 도와주는, 그리고 경쟁사의 구매를 만들어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그림자 퍼널은 당신이 퍼널로 보내기 위해서 트래픽을 만든 걸, 생성된 그 보이지 않는 고객들의 트래픽이 바로 이 그림자 퍼널이라는 겁니다. 즉 여기도 이야기하지만 내 광고를 보고 클릭 여부 관계없이 무관하게 구매하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고, 이 구매하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광고를 보고 바로 내 랜딩 페이지에서 구매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구매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냐? 구글에 가서, 아니면 그죠? 미국 같은 경우는 구글 뭐 유튜브에 가든지 이런 데 가서 검색을 하고, 그죠? 그 고객에게 리뷰를 보고 또 신뢰도를 조사하고, 그죠? 그리고 의견이 형성되고, 그런 다음에 구매를 가는 어, 이런 걸 그림자 퍼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그림자 퍼널에서 이루어지는 행동들을 고객들을 한다는 거죠. 바로 랜딩 페이지 하나만 가지고는 이런 활동을 하는 고객들한테, 바로 이런 그림자 퍼널에 있는 고객들에게 내 브랜드를 긍정적인 것들을 영향을 미치고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구매를 하도록 하는 경로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러셀 브랜슨은 깨닫게 된 겁니다. 즉 구매하기 전에 이런 그림자 퍼널을 거치면, 그다음에 이런 그림자 퍼널을 통해서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는 이런 과정을, 고객과의 관계성을 만들어 놓는, 연결성을 만들어 놓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됐고,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 자체가 바로 허브 퍼널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째, 이런 어떤 처음에 우리 제품의 랜딩이 왔지만 거기서 구매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당신의 이름, 회사 이름, 제품 이름 또는 평점 리뷰 같은 경우를 검색하게 되고, 또는 우리 회사의 어떤 페이스북, 인스타, 트위터, 블로그, 소셜미디어 같은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런 걸 검색했을 때 그 경로에서 다시 우리 허브 퍼널로 들어오게 만드는 경로를 만들어줬다면은, 그들이 다시 이탈한 퍼널로 돌아와서 구매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로를 만들어 줬어야 되는데, 그런 경로가 그전까지는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고객이 어떤 구매를 위한 의견이 형성되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그림자 퍼널은 러셀 브랜슨의 이너서클에 있는 하나의 팀들이 와서 부부가 함께하는 비즈니스라는 사람이 이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조사를 해보니까 러셀 브랜슨이라는 거를 검색한 사람이 연간 얼마냐면 25만 1,680개 건의 어떤 검색을 한 거예요. 검색량이 그 정도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이름을 검색할 때 러셀 브랜슨을 검색한 사람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와 관련돼서 연관 검색어, 상세 키워드 같은 이런 다양한 키워드를 검색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세부 키워드나 연관 키워드를 검색하는 것들을 예상을 하고, 그런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그 키워드를 검색 결과 표지에 내 컨텐츠가 노출되고, 그걸 통해서 다시 나의 퍼널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연결고리를 러셀 브랜슨은 설계를 해놓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바로 그런 거를 설계해 놓을 수 있도록 하는 거를 바로 허브 퍼널이라고 여기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한 고객들이 결국은 경쟁사 페이지가 보게 될 수도 있고, 경쟁사에서 구매를 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발생될 수 있다는 거고,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러셀 브랜슨이라고 검색하고 난 다음에 이런 연결되어 있는 온라인 마케팅 연관 검색어로, 뭐 아니면 세일즈 퍼널 코스, 퍼널 전환 기법, 뭐 세일즈 퍼널 강의, 세일즈 퍼널 설계자, 이런 어떤 연관 검색어들을 연결고리로 고객들이 결국 검색하고 그걸 통해서 정보를 확인하는 이런 과정에 대한 것들을 대비책을 하고 있지 않았던 거죠. 즉 25만 명이 넘는 고객들이 러셀 브랜슨의 이름을 검색하고, 이와 함께 브랜드 검색하고, 이런 사실을 러셀 브랜슨이
뼈저리게 주목하지 못했던 거에 대한 거를 문제의식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브랜드 키워드, 브랜드와 관련된 연관 키워드나 세부 키워드에 대한 것들을 퍼널과 연결시키는 것을 설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난 트래픽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바로 그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 바로 퍼널 허브라는 것을 설계하는 거에 어떤 목적, 이유가 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퍼널 허브의 목적은 뭐다?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죠. 캐릭터는 누구인지, 매력적인 캐릭터는 누구인지, 대명물은 무엇인지, 나의 운동은 무엇인지, 가치 사단이 무엇인지, 당신은 무엇을 지지하고 반대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모여져 있는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찾는 고객이 누군지, 그다음 어떤 제품 혹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퍼널 허브에 잘 모여져 있고, 그런 것들이 구글의 검색 결과나 아니면 뭐 유튜브나 이런 쪽의 검색 결과에 노출될 수 있도록 설계되는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겉으로 보기는 웹사이트와 비슷해 보이지만 전략 자체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바로 퍼널 허브가 왜 이런 전략을 선택하게 됐고, 이런 전략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한 것 자체가 명확하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구글이나 이런 쪽을 검색을 해보면은 바로 이런 게 참 잘 돼 있어요. 해외 사이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퍼널 마케팅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처음 딱 검색을 하자마자 정말 알찬 정보들이 들어있죠. 그리고 한 3초, 한 15초 정도 지나면 바로 팝업이 뜨기 시작하면서 뉴스레터를 신청하라고 그런다면, 그러고 난 다음에 쭉 밑에 보면 이거와 연관되어 있는 키워드 관련되어 있는 또 연속적인 글들을 밑에 제시를 해주면서 그 글을 통해서 타고 나가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글을 타고 들어가면 또다시 거기서 또 팝업을 띄워서 나한테 회원가입을 하거나 뉴스레터를 가입하거나 또 다른 걸 뭐 이북을 다운로드 받게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이런 허브 퍼널 같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회사에서 핵심적으로 제시하는 제품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연관 키워드를 가지고 다 그렇게 개별적 컨텐츠를 만들어 두고, 그 개별적 컨텐츠별로 고객들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라는 걸 허브를 딱 구성을 해놓은 케이스를 해외 사이트를 여러분들도 검색하다 보면 많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관점에서 설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허브를 만드는 방법은 바로 이런 RSS 같은 이런 블로그 RSS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쓰는데, 이거는 러셀 브레슨의 클리퍼너스 사이트를 구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기 있는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를 위해서 퍼널 허브를 하고, 뭐 그림자 트래픽뿐만 아니라 햅틱한 미디어, 그다음에 기존 언론 입소문 광고까지를 다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구성을 해 놓는 겁니다.